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불친절해. 그게 컨셉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때가 많아. 카리스마 있어야 환자들이 모이거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왜 경희대 한의학과를 입학하게 된 거야? 수능을 잘 쳤지. 수능 전체 성적이 이제 상위 0.1%였다고. 너무 강조하지 마. 20년 전이라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 고르는 거랑 그렇지. 병원 고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일러 윤성필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여기 복수황은 제 친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얘기하는 불알 친구죠. 네.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불알 친구고.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병원에 이제 가잖아.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불친절해. 그게 컨셉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때가 많아. 카리스마 있어야 환자들이 모이거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됐거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제 복수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야. 친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실은 인격적으로 좋다고 해야 되나? 친절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많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환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구독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 시작. 복수황. 왜 복수황이야? 이거 네가 줘줬다.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복수황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연기 힐러님께서 지어주신 건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이 구분되어 있고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 따로 한의사 따로인데 의사 면허와 한방이 한의사 면허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의사를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가지 면허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복수황으로 우리가 이름을 정했잖아. 그렇지. 성이 황이다 보니까 어감이 좋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양방과 한방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300명 정도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건 몇 년 전 얘기고 올해 나온 통계를 보면 이제 399명. 그 사이에 그러면 100명이 또 늘었어?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40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대단하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복수황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날카롭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오신 걸 알고 있는데 왜 경희대 한의학과를 입학하게 된 거야? 일단 그건 구독자분들이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전문성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 이 선생님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알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는 한의학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수능을 잘 쳤지. 잘났다. 미안해. 내가 알기로는 근데 입학할 때 수능 0.01%? 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성적이. 아니, 0.1% 정도? 0.01은 좀 과장이고. 수능 전체 성적이 이제 상위 0.1%였다고. 1%도 아니고 0.1%. 그러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었잖아. 그렇지. 우리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이미 20년이 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경희대 한의대랑 서울대 의대가 이과 중에서는 제일 높은 학교였지. 근데 왜 서울대 의대를 안 가시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갔냐고, 내 말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의사로서의 꿈은 가지고 있었거든. 의사나 한의사. 왜냐면 태어나서 뭐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될 텐데 그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의사가 되면 혹은 한의사가 되면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픈 거를 좀 덜어주는 거니까.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의사 한의사는 돈을 잘 번다고 했잖아. 그런 말이 듣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의사나 한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알다시피 내가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가기 전에 의대를 2년 다니다가 한의대로 옮겼잖아. 그치. 어디 의대 다녔었지? 경희대 의대를 다니다가. 아니 경희대 의대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쳤잖아. 어떻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쳤는데 상위 0.1%가 나오냐? 오히려 이게 마음 편하게 수능 치니까 더 잘 나오더라고. 부담을 가지고 잘 쳐야 됐을 때는 내가 평소에 하던 만큼 좀 못 나왔는데 오히려 마음 편하게 약간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더니
굉장히 잘 친 거야. 그래서 경희대 한의과를 입학하게 됐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의대가 너무 가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의대를 다닐 때는 그때 또 시간이 옛날이다 보니까 20년 전이죠. 너무 강조하지 마. 20년 전이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료 선진국이 아니었어. 그래? 심지어 필리핀 의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약간 우리 의료적으로는 후진국에 가까웠고, 물론 지금이야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적 측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면이 많았지. 근데 그 당시에 병원에 가면 워낙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막 권위적이고 불친절해서 이분들은 최고식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 당시에는.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직까지는 밝혀야 되는 부분도 많고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은 생물학적 분야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너무 큰 분야지 아직까지는. 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긴 하고.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는 대체의학 분야에서는 중의학이나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방 쪽을 전공을 하면 좀 더 세계의 이름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좀 세계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날리는데 의료인으로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창한 꿈을 꾸고 이제 한의대를 입학을 했지. 그래서 그 힘들다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입학을 했어. 근데 왜? 왜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또 왜 간 거야? 그것도 얘기는 좀 긴데 일단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의대 다닐 때는 그렇게 한의대가 또 가고 싶더니 막상 이제 한의사가 돼서 한의사로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뭔가 장벽이 되게 많은 거야. 제약도 많고 예를 들면 한의사 같은 경우는 양약을 쓸 수도 없고 환자를 진단할 때 꼭 필요한 진단기기 엑스레이 같은 거나 최소한의 초음파 진단기기 이런 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환자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의사면허 따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단 들었고 사실 내가 그때는 이제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대를 충남 천안 쪽에서 다녀왔거든. 충남 천안 쪽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하다 보니까 군대가 끝나고 이제 사회적 기반을 천안 쪽에서 잡았어. 친구들도 다 천안 쪽에 있었고 한의원도 천안에 있어. 그래서 한의원을 하면서 좀 같이 다녀볼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충남 천안이다 보니까 충남대가 가까이 있고 또 천안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방구정 낀다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충남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나도 충남대를 나오면 저기 일원이 되지 않을까. 방구정 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 근데 경희대 의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었잖아. 자퇴를 했으니까 그럼 경희대는 갈 수 없었던 거야? 오히려 경희대 의대는 이제 재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 굳이 시험을 치지 않거든. 하지만 충남 쪽에 기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충남대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경희대 의학과를 냅두고 굳이 시험을 다시 쳐서 충남대학교 의전원을 가게 된 거지. 방구정 끼워보려고. 근데 지금 너도 알다시피 충남 천안을 떠나서 올라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경희대 갔었어야 됐는데. 왜 그랬어? 이제 한의학이랑 의학을 두 개 다 공부를 해봤잖아. 해보니까 막연히 꿈을 갖고 있었던 거랑 막상 이제 면허를 취득해보고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 일단은 환자한테 자신 있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권해서 이런 치료가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료적 관점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의사랑 한의사가 너무 많이 싸워. 너무 직역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선을 칼같이 자르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데 그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환자분한테 뚜렷한, 지금은 주류의학이 양방의학 쪽이다 보니까 양방의학 쪽으로 이제 진단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진단에서 안 걸리는 부분들인데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질병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낫는다 하셨던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존의 질환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한의원 갔는데 침 맞았는데 안 나서 정형외과를 간다든가. 그치. 이러느니 여기 한 번에 오면은 양방과 그리고 한의학을 한 번에 진료해 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병원비가 이중은 안 들겠네. 그러면. 그렇기도 하지. 그리고 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노력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양방과 한방의 차이점이 뭐야? 학문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 양방은 조금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보는 경향이 있고 한방은 그와 반대로 전체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야? 위장 질환을 좀 예를 들어봤을 때 어떤 분이 소화가 많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뭐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질환으로 발현될 수가 있는데 양방에서는 구조적으로 복부 CT를 찍어서 위장의 위벽에 위장 주변의 구조물들의 문제가 없고 또 직접 내시경을 넣어서 카메라로 봤을 때 위 점막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치료해야 할 대상을 보지 않거든. 위 자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검사해보니까 환자는 아프더라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문제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그런데 한방에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걔가 원래 해야 될 기능을 잘 못하면 그거를 또 질환으로 보기도 하고 또 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문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방에서는 심지어 환자가 느끼는 기분이라던가 맞는 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기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환자로서 병원을 가면은 난 여기가 아파서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맨날 가면은 똑같은 약을 지어줘.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이런 증상이 있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약은 딱 정해져 있어.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구조적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지.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방에서는 어떤 문제로 보는 질환 카테고리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방적인 치료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정신과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난 지금 소화불량이라서 왔지만 위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데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기도 하고 그걸 이제 한방 쪽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그렇지. 거잖아. 서로 진단의 카테고리가 다르다 보니까 양방적 카테고리에 안 걸리는 질환이더라도 한방적 카테고리에는 걸릴 수가 있거든.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건 환자한테도 장점이고 나도 양방 한방 두 가지 시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보람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할 것 같아. 낫지는 않는데 가봤자 뻔한 얘기 하니까 의사쌤들도 굉장히 힘들어해. 그런 얘기 들어.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스트레스 받는 선생님들도 거지.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렇지. 복수황은 의학 공부하신 지도 오래됐고 오래 진료를 하셨지만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너무 뻔한 답변이긴 한데 의사의 숙명이나 뭐 사명은 환자를 고치는 거니까 아파서 오는 나의 환자들이 나로 인해서 치료받고 치유받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받고 케어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의사로서의 그런 목표라고나 할까. 나도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뭐 진료 받을 때도 만나고 했지만 친절하고 정말 따뜻한 실력 있고 믿을만한 나의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 고르는 거랑 병원 고르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한 그런 불알 친구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이 컨텐츠를 만들고자 기획을 한 것도 환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내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길 바래서 나는 오는 거예요. 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선생님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대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수환한테 물어보길 원하시는 진료에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면 제가 날카롭게 복수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길러 윤성필이었고요. 네, 저는 복수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